안녕하십니까. 황성우 선생입니다. 자, 오케이. 오늘 며칠이죠? 9월 9일이네요. 자, 9월 9일 고3, 자, 모의고사, 수능 완성, 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38번에서 45번까지, 자, 진도 나가도록 할까 했습니다. 38에서 45번. 자, 38에서 41번. 좀 다소 지문 난이도가 있죠? 그렇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원리대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갑시다. 자, 보기부터 읽어갑니다. 보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이 1950년대 소설이라는 거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50년대 소설, 무슨 소설이다? 전후 소설이다. 자, 그러니까 전후소설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냥 작품 접근하지 말고요. 뭔가 작품과 전쟁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수에서 나는 B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로 지내왔지만 둘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좋아하는 대상 등에 우연하게 많은 일치점을 보이게 되고 그 둘은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싸움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둘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알겠죠? 자, 어렸을 때 뭐 짝사랑을 여자친구를 두고서 경쟁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벌을 받다가 친구와 경쟁하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 번 경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친구이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갈증 나서 물 좀 마시고 갈게.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자. 이들의 경쟁은요, 이들이, 자, 결국 여기다 밑줄 칩니까요? 내부적 요인에 나타나기도 하고,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나와 B는 경쟁의 대상이자 오랜 친구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어떤 거?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하는 운명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밑줄 좀 쳐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요, 자, 나와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친구, 굉장히 가까운 친구이자 둘이 관계는 라이벌 관계가 되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 작품은 뭐냐면 전후소설 입장에서 접근해달라. 왜? 사실 시험 문제 풀 때는 크게 상관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자, 전후소설 입장에서 좀 접근해달라는 겁니다. 자, 나와 B는요, 오랜 친구이지만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 때문에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뭐 하죠?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작품요. 정광용의 사수 같은 경우는 전후소설이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나와 B의 갈등은요.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 알겠지? 자, 이 작품은 남한과 북한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 서로 뭐 하게 되죠? 경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쟁이 겉으로 표출된 게 우리가 뭐였죠? 전쟁이잖아요.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족상잔의 진짜 비극,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도 모르는, 그쵸? 38선 휴전선 그대로 나누게 되는 소모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쟁 관계는 운명적으로 계속 지속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작품을 우리가 그냥 단순 읽어가는 것보다, 자,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전후소설이라는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면 여러분들의 좀 약간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냐면 서론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에 이 지문이 아니고 다른 지문이 나오더라도요. 항상 한 지문은 그걸 겁니다. 나와 B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마 지문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결말 부분이 여러분들이 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 구절, 마지막 구절이 시험에 반드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뭐냐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미리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선생님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자,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인물의 무엇을 중심으로 서술하죠? 자,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해주는 심리소설이기 때문에요. 선생님, 좀 재미는 없었어요. 맞아요. 자, 이 작품, 자, 어떤 경쟁 관계에 놓인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심리소설입니다. 재미는 다소 없습니다. 자, 그래요. 공부하는 시간도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목적은 자, 정확한 독해를 하는 걸 목표로 생각하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흰눈에 쌓인 실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그것이 바로 자, 사형 집행장에서의 이름이 틀림없다. 사형 집행장이라는 공간 우리가 체크 좀 했고요. 자, 오케이. 사형 집행장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써놓을게요. 자, 역순행적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어요. 역순행적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 같은 경우는 작품의 무엇을 중시 여기라고 했어요? 공간이요. 공간이요. 자, 우리가 수능 특강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행이라는 작품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서도 자, 이 작품도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왜? 시간이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시간이 뒤죽박죽될 때 공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봐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작품 수능에 나오더라도 공간 중심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장면은 무슨 장면이죠? 사형 집행장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 틀림없다. 나는 권총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M1 소총에 몇 점 하는 명사수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시점 알 수 있겠죠?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보자.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사형 집행장의 사수로 지명될 줄 몰랐어. 자, 가보도록 할게. 자, 나는요, 이 사형 집행장 여러분들 지문 다 읽어서 이해되시잖아요. 자, 누구의 사형 집행이죠?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말로 할게. 나의 어렸을 때 진짜 친구이자 라이벌인 B의 사형장이죠. 자, B의 사형장에 뭐냐면 집행사수예요. 빵! 와, 내 손으로 친구를 죽인다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알겠지? 자, 하지만 이런 경쟁 관계가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었잖아. 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고. 외부의 요인에서 주어졌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야. 남한과 북한의 경쟁도 알고 보면 미국과 소련의 경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알겠지? 자, 좋아.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형 집행장의 사수가 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뭐 된 겁니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명된 거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둘이 어때요? 라이벌 관계. 자, 둘이 경쟁 관계가 경쟁이 뭐 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죠. 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당연하지. 친구 죽이는데 누가 달가워하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더욱 일단 지명된 이상은 피해낼 도리가 없어. 그치? 외부 환경에 의해서 계속 경쟁 관계에 몰리게 되고 있어. 아무도 이런 일들에 선두에 서서 하겠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전기 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치? 자, 단추 하나 누르면 사람이 죽어. 안 보이는 곳에서 죽어. 그게 뭔가 죄책감 느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수는 뭐 해야 돼? 총으로 빵 쏴서 죽여야 돼.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해 본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쳐. 아니, 그런 일을 어떤 불안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아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과거에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 동정한 적이 있었어. 자, 좋아. 좀 더 가보자. 자, 하지만 그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에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가능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의 경우이기에 얘들아. 자, 여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냐면 빼앗고 주는 일을 여탈이라고 하거든요. 즉 뭐예요? 나와 이해관계가 무관한 사람들을 여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케이. 사형 집행장의 집행원과 사형당하는 죄수 간에 서로 뭐예요? 관계가 무관하기 때문에 어때? 사형 집행하는데도 그렇게 죄책감은 그렇게 적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지금 내 앞에 죽이는 애가 사형수가 누구야? 내 친구야. 그것도 뭐야? 평생 경쟁 관계에 있었던 친구야. 자, 오케이. 여기서 오늘은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막 할게. 소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 가볼게. 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뭔가 측정할 수 없는 눈 깜찍한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뭐 할까? B가 사형수야? 그래. 최종 승자는 나야. 라고 하고서 자, 오케이. 자, 어떤 승리에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뻔했다는 거지. 순간적으로 승리의 만족감을 느낄 뻔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 버시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매에 얽매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한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는 그런 모습에 들린 것이다. 경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걸. 나하고 B는요, 경희를 술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B하고 경쟁을 해서 대결을 해서 내가 이겼고 그 다음에 경희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전쟁 중에 뭔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됐더니 경희가 B와 결혼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뭔가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를 끝났어.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B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 얘들아,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문장의 길이에 주목해서 한번 봐볼까? 자, 나는 눈을 떴다. 10m의 거리, 전방에는 B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어.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어. B는 고개를 가로저었어. 문장 길이가 굉장히 어때요? 간략하지. 자, 간략하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자, 보통 우리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자, 선생님, 뭔가 문장을 읽어내는 속도가 빨라져요. 맞아. 그것보다 또 무엇을 조성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자, 여기 빛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서 말로 할게. 긴장감을 조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기다 좀 써놓도록 하자. 긴장감 조성. 오케이,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였어. 항상 이기는 건 B였거든.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도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돼 있었다. 내가 양보하는 위치? 솔직히 양보가 아니라 패배였다는 거지. 자,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놓고서 나와 B와 나는 여기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보는 B의 눈은 조금도 경악의 표정이 없다. 일체의 체념? 나까지도 안중에 눈앞에 없게 하는 것인가 보다. 그러나 나는 벌써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B에게 지고 있는 것이야. 자,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B에게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B를 죽이는, 그쵸? 사형 집행수 입장이잖아. 아까 내가 B를 뭔가 보냐면 사형 집행장에서 만난다는 건 내가 마지막 승자가 됐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띄었잖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와보니까 어때? 나는 여기서도 B에게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지. 즉 누구의 승자도 아닌 결국 뭐야? 소모적인 싸움이라는 뜻이지. 승자와 패배가 없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가보자.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B는 무슨 말을 한마디 남겼을지 모른다. 그래. 저 마지막으로 누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라도 했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자존심 숙이고 싶지 않아갖고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무에 한마디로 전하고 주고파 했을 것은 아닌가? 자,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으로 횡대로 늘어섰다. B의 손은 묶인 대로 했다. 그의 눈에 검은 천으로 가려졌고 왼쪽 가슴 심장 위에 붙인 빨간 헝거 사형수의 표시가 햇빛에 반사되어 더 뚜렷하다. 헛기침 소리 외에는 아무도 입에서 말이 없다. 긴장된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겠지? 자, 뒷장으로 가볼게. 다만 몸들이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얘들아,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얘들아, 이적적이다? 자, 즉 이적이라는 건 적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야. 자, 오케이. 적에게 이득이 되는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신문 보도를 본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희를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네요. 그래요. 공간 바뀌었네. 장면이 바뀌었지.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이 근래에 B의 의식 상태에서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을 집안에서도 거듭되는 사실이 이날 들은 이야기다.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 그치? 친구. 어렸을 때 정말 가까운 친구였어. 경쟁자이자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거지. 그와의 대결적인 대결이 치열해질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와 그는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귀어왔다. 다만 경희의 경우를 비롯한 몇 구비의 치열한 대결은 끊임없이 대결을 B와 나를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그렇지,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환경적인 조건, 즉 외부 환경으로 인한 둘 사이에 무슨 관계? 경쟁 관계가 되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좋아. 얘들아, 좀 지우고 올려볼게. 자, 지우고 올려볼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던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해서 내 막은 더 이 이상 더 소상하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았다. 자,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의 혐의, 이 사건에 대해서 받는 죄상에 대해서 더 이상은 더 소생하게 자세하게 늘어놓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더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경희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자, 좋아. 친구에 대한 애정이겠죠. 자, 나는 만나 경희는 시종 울기만 하였다. 그것이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가족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 같았다. 경희는 남편의 비의 구출 문제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곳으로 일관해서 이게 그거거든. 자, 전쟁 때 뭐 하냐면 나하고 경희가 결혼할 뻔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왔더니 뭐냐면 비와 결혼했던 거야.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대. 자, 한번 보자. 자, 사변통에 나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고 서울이 수복 후에 회복한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잘 아는 비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해서 수소문을 서두르고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어. 나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던 거야. 그러면서 B와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거래. 아, 그래. 나를 찾기 위해서 B와 만나다가 그러다 B와 결혼하게 됐나 보다. 자,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들어오겠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치?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뭐야? 지금 경희가 나한테 온다면 경희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지.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한 나로서는 경희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던 나 자신의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쌌던 나로 하여금 아무런 혼란도 못하게 비난도 만들었다. 자, 그림 보자. 경희는 뭐냐면 전쟁 때 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었어. 자, 그러다가 결국 B와 결혼한 거고 나는 전쟁 때 경희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이 적극적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다? 경희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왜 찾으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 목숨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우리들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B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내용 끝나고 있죠. 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냐면 사형 집행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래요. 38번 갑시다. 자, 1번 선지에 동그라미 치면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죠. 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 있어요? 없잖아요. X 칩시다. 만약에 대화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면 현장감 살리고 있는 건 맞겠지만 자, 이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가 보이지 않죠? 자, 여러분들 2번 선지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쵸? 아니, 자신의 내면은 당연히 주관적이잖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2번 선지 동그라미 치겠죠? 공간적 배경. 자, 여러분들 공간적 배경은 여러분들 어디에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형 집행자, 그 다음에 경희의 집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볼까? 사형 집행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요? 경희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 작품은 배경 묘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좀 덥네요. 에어컨 좀 켤게요. 에어컨. 보통 에어컨 킨다 그러면 오프라인 때는 애들 담요 가지러 가는데. 자, 오케이. 온라인이니까 혼자만 트네. 자, 가볼게. 액자식 구조 말이 되니 안 되니 하나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 병치하고 있다. 아니잖아. 동시에 일어나면 한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니? 뭐 분신술이야? 아니지. 한 인물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한다라고 할 수 있겠니? 처음부터 등장인물이 똑같아. 나거든.
그치. 분신술을 하지 않는 이상 5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잖아. 자, 오케이. 자, 정답 38번에 2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비태 가보도록 하자. 아, 읽으면서 갈걸. 자, 오케이. 읽으면서 갈걸. 자, 여러분들, 자, 양보 같은 경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체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고 있죠? 자, B가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 오케이. 체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량이라는 건 내가 경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니까 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1번 선지부터 갑시다. 1번. 나는 사형 집행자에서 B가 체념한 것을 나에 대한 항복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아니거든요. 자, 사형 집행장 안에서도 뭐 하냐면 B는 끝까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 함으로 자신에 대한 대결의지, 나에 대한 대결의지 드러냈었거든요. 자, 항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오케이. 2번 선지 보자. 나는 다른 대결과 달리 경희와 B의 결혼에 대해서 양보가 아니라 정당한 대결에서 패배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그렇죠. 이거 생각한 적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자, 3번 보도록 하자. 나는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렇지. 경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있어.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해. 왜? 경희를 찾으러 내가 적극적으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함 때문이겠지. 자, 오케이. 어디 나와 있어? 요 구절 있어. 오케이. 자, 정답 3번. 자, 4번. 나와 B는 경희와 결혼한 것은 나는 B가 경희와 결혼한 것은 나에 대한 의식적인 적대 행위라 아니죠. 내가 나를 못 찾아서 결혼한 거죠. 사형자에서 B는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자 복수하고자 했다. 뭐 말도 안 되고요. 5번. 나는 사형 집행자에서 B가 체념하는 모습을 본 후 체념 안 했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 3번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이 모니터가 안 되니까 지금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읽어가면서 풀 거 그랬네요. 자, 오케이. 40번 문제 여러분들 지문 이해했다면요. 여러분들 어렵게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경희가 나와의 재결합을 위해서 경희가 나하고 뭐 다시 결혼하고 싶어 한다. 뭐 그런 말 있나요? 없잖아요. 정답 4번 되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됐고요. 41번 갑시다. 바로 정답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사형 집행사수로 지명된 이상 그것은 피해낼 도리가 없다. 그렇지. 결국 뭐야? 둘이 대결은 어떤 거야? 외부적 요인으로 이해한 거지. 내가 사형장에서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B의 굴레로부터 경희를 구제. 야, B의 굴레로부터 경희를 구해주려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사형장에서 대결을 치른다? 아니야.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경쟁한다고. 그렇지. 누구를 구해준다. 이건 말도 되지도 않고 지문에서도 연결도 안 되고 보기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아. 알겠지?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촬영하고요. 그리고 5분만 쉬었다가 42에서 45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교시 수고하셨습니다.